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게 사주거든요. 아, 새해에 운을 또 많이 보시죠. 장자님도 혹시 사주를 보시나요? 저도 연초에는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재미로도, 그리고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올해 운에 따라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 정도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 10대, 20대, 30대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40대 이후는 되게 좋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40대에 대운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운이 바뀌려고, 그리고 좀 더 좋아지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운이 딱 바뀌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40대 대운 들어왔을 때 느꼈던 징조가 엄청 답답하고 뭔가 갑갑증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되게 갑갑하고 답답증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나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을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일을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엄청 물어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지금 한 이제 3년째 정도 지났거든요. 판이 바뀌려고 그렇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제가 일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답답증을 느끼지 않았고 갑갑증을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뭔지 모르는 되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판이 바뀌려고 하니까 첫 번째 느꼈던 게 저는 답답함을 느꼈다.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대운이 들어왔을 때 징조가 답답함 플러스 이동을 계속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제가 사무실을 쓰고 있었던 곳이 송도였거든요. 거기서 잠실로, 서울로 사무실로 이동했고, 서울로 사무실을 이동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집도 서울로 왔거든요. 아이 2명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를 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있었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바꾸고 집도 바꿔버렸거든요. 약간 이동을 확실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퇴사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한번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바뀔 인간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인간관계가 바뀌면서 주변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싹 다 채워졌어요. 그때. 그전에는 좀 약간 투자도 하는 사람, 직장도 다닌 사람, 사업도 하는 사람으로 좀 다양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로 완전 싹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싹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적이고 조금 더 주관적인 대운이 바뀔 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뭔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긴장감,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거 뭔지 몰라요, 저도. 실체도 없는데 이제 잘 될 것 같고 기대감이 막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일을 정말 많이 시작했어요. 원래 기존에 하던 일에서 새로운 일들을 진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운이 짠 하고 나타났던 건 아니고, 제가 그 앞단에 7년, 8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뭐 가계부를 썼던 것들, 열심히 글을 썼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제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일로 창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 플러스 기대감들이 막 있었고, 왠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운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 하면 갑자기 그런 사람이 짠 나타나주고, 나 이런 걸로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그런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귀인이죠.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계속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체가 없는 자신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제가 쌓아놨던 수많은 경험들에서 오는 그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앞에 선행해놨던 많은 실행들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어떤 실체가 아직은 없지만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정신병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낙천적이고 너무 힘든 걸 하는데 막 너무 행복하대, 너무 잘 된대.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정상 맞아? 안 힘들어?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계속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계속 기대되고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잘 되고, 잘 되는데 또 하게 되고, 또 했는데 또 잘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대운일까?
그 앞에 제가 7년, 8년 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수많은 실행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놨던 그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제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전 신이 난 거죠. 나 자신 있어. 왜냐면 여기 앞에서 제가 많이 연습했잖아요. 많이 실행했잖아요. 많이 실패했잖아요.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절묘하게 대운이랑 이제 만난 거죠. 운도 되게 좋다고 하고 나는 이제 준비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게 짠 하고 폭발하는 느낌? 그때의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쌓긴 쌓아야 되네요. 쌓아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그걸 알고 어차피 운이 안 좋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운이 좋아진 시점에 이런 결과물이나 지금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운이 좋던지 안 좋던지 간에 저는 그냥 계속한 거죠. 실패를 해도 하고 뭐 어떻게 좀 덜 안 돼도 하고 좀 약간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좀 너무 힘들면 잠깐 앉았다가도 하고 뭔가 계속 7년 8년 동안 쌓아놨던 시간들이 마침 되게 좋아진 운이랑 만나니까 이제 폭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뭘 해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도 1의 결과물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노력하면 한 100의 결과물이 있던데 저는 결과물이 1밖에 안 나오는데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열심히 사세요. 왜냐면 반드시 그때 노력했던 시간들이 내가 조금 더 좋아진 운이랑 만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던 운이 안 좋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 나아가면 결국은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나? 뜻밖의 기회를 저도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전에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쌓아놨던 저만의 실행력,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과 뭐 나름 좀 좋은 운이 만나서 좀 결과물을 좀 좋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가끔씩 사주 같은 거 궁금하면 명리학 물어보는 선생님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전화 연결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이 좋아질 때 느껴지는 징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메타명리 채널에 나오고 있는 준쌤입니다. 저는 명리학을 17년간 이렇게 연구해오고 사람들을 상담해오면서 온테크의 시초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의 사주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명리학을 보시잖아요. 네. 그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징조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가 인간관계가 바뀌게 돼요. 사실 이 인간관계가 바뀌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마인드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에 엄청나게 큰 변화 변동이 옵니다. 뭐 직장인이라면 뭐 이직의 사건 아니면 사업자라면은 뭐 사업의 변동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가치관이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되겠죠. 주변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옛 것은 버려야 되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인관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던 사람이 부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인간관계는 점차 마무리가 돼가고 아예 안 본다 이런 건 아닌데 자주 보던 사람들, 자주 만나던 뭐 동료, 직장 동료 아니면 사업자, 뭐 협력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물갈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서서히.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고통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변화 변동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있으면서 새로운 일을 스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일을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지진이 있잖아요. 지진. 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도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주변이 정리되고 이렇게 나는 그런 큰 변화가 싫어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가치관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대운의 징조군요. 선생님 그러면 대운이 들어오거나 뭔가 좋은 운으로 바뀔 때 집에서 치워야 된다든지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네. 무조건 있으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무조건 있으면 안 되고 버려야 될 것들.
네. 그거는 안 입는 그러한 옷들이라든지 안 입는 버린 옷. 고장난 기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 낡은 물건들. 근데 쳐다도 안 보는 것들, 꺼내지도 않는 것들. 그런 거는 싹 갖다 버려야 됩니다. 특히나 고장난 것들. 아, 아니면 고장난 것들. 목 늘어난 티, 네. 아니면 구멍난 양말, 네. 심지어 그 걸레라고 하죠. 행주 이런 거. 이런 네네네. 것들도 정기적으로 버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막 칫솔 이런 것들. 집안에 그렇게 과거의 기운이 너무 오래 캐캐 묵은 기운이 있는 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운을 운맞이할 때는 과거에 막 있었던 편지들, 막 우편, 엽서들 이런 거는 싹 갖다 버리는 게 맞아요. 또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종교 물품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교회는 종교 시설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종교 시설이 있어야 돼요. 과하게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한 개 있어도 안 좋아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네네. 중고 물품 드리지 마세요. 아, 중고 물품? 그나마 출처가 분명한 거, 모친이 쓰던 물건을 내가 갖고 온다,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거래 그런 플랫폼에서 막 출처도 모르는 것들을 내가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그릇 이런 거, 전자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기, 출처를 잘 알 수 없는 것들, 솔직히 자동차도 마찬가지.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운맞이할 때. 집안에 있으면 좋은 물건들, 각자의 사주팔자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생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풍수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 아, 그림. 생활 그림 말고. 그림도 호랑이 그림, 막 달마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되게 안 좋습니다. 아.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집에 걸어 놓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안 돼요,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거 말고 좀 약간 둥근 것들. 둥글고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것들. 항아리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네네. 그림 중에서도 뭐 해바라기 그림 이런 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운맞이할 때 네. 사실은 이 집안에 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되는 물건들을 집안에 갖고 있으면은 이게 집안에 기운도 잘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 채널에도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그거만 주시면 가서 우리 김진욱 대표님한테 기팍팍 넣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자님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운이 몇 % 작용했다 생각하세요? 90%요. 진짜요? 저는 계속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2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거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저는 계속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일이 잘 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축척의 시간도 필요했고 실패의 시간도 필요했고 앞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는 인정.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반드시 운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운이 진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항상 매사에 좀 겸손해지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지 못한 부분은 없나? 내가 좀 덜 열심히 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 같은 것도 있어요? 많이 베풀려고 해요. 기부도 제가 틈틈이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밥을 많이 사요.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된다. 네, 많이 베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밥도 많이 사려고 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간 소위 말하는 덕을 쌓는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름의 지금 운테크? 그리고 지금 운이 좀 그래도 명리학에서 제가 운이 좋은 구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시간을 잘 쓰려고 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대운을 약간 바라고 나 운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대충 살다가 운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운이 좋던 운이 안 좋던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운이 좋은 시점이 오게 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꼭 이 운이나 사주를 탓하지 않더라도 찾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면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긴 하는 것 같거든요. 다만 조금 더 운이 좋은 구간에 들어가면 내가 집중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가냐 못 알고 가느냐는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운이 좋은 구간이라는 거를 몰랐다면 약간 좀 잠깐 쉬지 뭐 약간 이런 것도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운이 되게 좋고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계속 일만 하고 최대한 시간을 잘 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운 좋은 구간 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많이 경험해놨던 것들을 다 결과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좀 덜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운이 막 좋고 이랬을 때는 내가 1의 노력만 해도 1000의 결과물이 나와요. 누군가는 이 영상 보면서 당장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터널같이 긴 시간을 지나서 여기에 온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지났던 세월들을 어떻게 견뎠냐, 어떻게 그 생활을 그렇게 끌고 왔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왔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부러울 거 없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갖다 놓으면 아마 못 견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결국은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막연하게 운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그 터널은 끝나고 지금의 시간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필요한, 있었어야만 했던 시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꿋꿋하게 견뎌서 내 것으로 그 시간을 만들면 반드시 운이 좋아지는 어느 구간에는 더 큰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운만 믿는 건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아, 운이 좋았다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운에만 맡기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걸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운이 좋은 구간에 원하시는 결과를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구간인지,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운이 좋아져서 그 운을 만끽하고 계시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어떤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매 순간 나를 다독이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어느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운과 만나게 되니까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대운인데 되게 좋은 대운 맞죠? 네, 엄청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이 대운은 지난 30대운보다도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대운이거든요. 네네네네. 거의 50대까지도 가요. 계속 가요. 네. 그런데 지금 대운보다도 50대운이 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더 오. 크게. 그때는 아예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대가 네. 되네요. 그런 대운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대운이 바뀌기 몇 년 전부터 벌써 느낌이 와요.